예, 여러분 안녕하세요. 예, 지금부터 2022 KF 글로벌 한국학 포럼 세션 3의 3분과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번 세션 좌장을 맡은 경희사이버대학교의 김재영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세션 3의 3분과는 KF e스쿨과 온라인 교육이라는 주제로 다양한 발표들이 알차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제가 미리 그 발제문을 봤는데 아주 흥미로운 내용들이 참 많았습니다. 오늘 훌륭한 발표를 해주실 연사분들을 발표 순서대로 제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한국국제교류재단의 이광철 실장님이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다음으로 서울대학교 아시아연구소의 김종철 선임연구원이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종철입니다. 네. 예, 다음으로 미국 미시간 대학의 유영주 교수님이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그리고 독일 튜빙겐 대학의 이우재 교수님께서 참석하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이우재입니다. 예, 그리고 인도네시아의 가자마자 대학의 수라이 아궁 노오로 교수님께서 참석하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감사드립니다. 예, 저는 오늘 그 세션이 사실은 오늘의 주제 그 한국학의 패러다임의 변화 또 미래의 전망 뭐 이런 주제에 어쩌면 가장 합당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제 새로운 패러다임의 중심에 서 있는 온라인 교육 또 e스쿨 이걸 가지고 오늘 열띤 그 발표와 토론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발제는 한국국제교류재단의 이광철 실장님께서 KF 글로벌 e스쿨 현황 및 비전이라는 주제로 발제를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광철입니다. 지금 조금 전에 김지영 교수님께서 말씀해주신 대로 처음에 한국학 포럼을 기획할 때 패러다임 체인지 관련해서는 e스쿨 사업을 염두에 두고 패러다임 체인지라는 것을 했던 것이 맞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거는 이제 각 지역별 한국학 사업 e스쿨 사업에 대해서 이제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실 건데 그 앞에 전체적인 현황과 그 변화에 대해서 좀 제가 개괄적으로 흩어드리고자 하는 취지고요. 제가 주어진 시간이 8분밖에 없어서 이미 많이 아시는 내용을 생략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런 구조고 지금 사업 개요에서는 다 아시는 내용일 것 같습니다. 근데 어쨌든 간에 이게 학점 정규 강의라는 것을만 제가 말씀드리고 처음에 현지에 아까 중앙화 관련해서 어려운 사정들 뭐 이런 거 얘기했었습니다만은 현지의 한국학, 한국어 강좌 수요 폭증 및 교수 요원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개공 교수 파견만으로는 안 되고 또 재정 지원만으로는 안 되고 우리 한국의 주요 대학들의 컨텐츠와 교수님들께서 직접 발신하는 강좌를 잘 활용해야겠다. 그래서 현지의 수요 폭증 문제를 해결해야겠다. 이런 취지였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사업 유형과 관련해서는 이게 좀 복잡하다 보니까 제가 잠깐 그냥 정리를 해놓은 건데요. 메인이 A 유형이고 국내 대학과 해외 대학이 연계해서 하고 있는 그 중에서도 실시간형 사업이 지금 제일 많은 편이고요. 국내 10개교가 참여하고 있고 해외에서 대학들이 전 세계에서 수신하고 있고 또 VOD형 사업 국내 7개 대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BTS 사업이 있고요. 이제 해외 컨소시엄형은 여기 이제 북미 컨소시엄 미국 미시간대를 주축으로 해서 미 중서부 13개교가 참여하고 있는 오늘 뭐 유영주 교수님 나오셨지만 북미 컨소시엄 또 중남미 컨소시엄이 있고 또 유럽 컨소시엄 여기 튜빙겐대를 주축으로 유럽 시비스 네트워크를 참여하고 있는 그렇게 있습니다. 그다음 e스쿨의 특징으로는 말씀드린 대로 이것은 뭐 무크와 같이 이제 학점 없는 것이 아니라 정규 학점을 인정받는 정규 교과목이고 뭐 시험도 있고 뭐 그렇다라는 점 말씀드리고 실시간형과 VOD형이 있습니다. 실시간형
이 주종인데요. 아직까지 이제 실시간형 강좌에서는 한국학 강좌가 주종입니다. 네, 한국어 강좌가 한 10% 넘고요. VOD형이 다 한국어 강좌이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 이스쿨 10년의 성장이라는 제목입니다. 그래서 이제 보시는 바와 같이 지난 10년에 걸쳐서 수신 국가가 4배 정도 늘었죠. 44개국으로. 수신 대학은 더 드라마틱합니다. 18개 대학에서 157개 대학으로 늘었죠. 그리고 수강생도 13,000명 수준입니다. 근데 중요한 저희가 이제 기준 통계는 사실은 오른쪽 하단에 그 강좌 수인데요. 2010년 전에 그 저희가 35개 강좌가 이스쿨 사업으로 제공되고 있었는데 지금 현재는 그 수신 강좌 기준으로 한국의 17개 대학이 하고 있고 해외 47개국에 179개 대학이 참여하고 있고 강좌 수는 570개 강좌로서 지난 10년간 16배가 증가했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분야별 대륙별 수신 현황에서는 도표에서 보시는 것과 같이 사회과학이 70%를 점해서 처음 10년 전에 이 강좌 이스쿨 사업을 시작을 할 때 목표였던 사회과학 분야 현지의 사회과학 분야 강좌 수요를 충족시킨다 이제 그런 목적을 이미 좀 충족해 가고 있는 상황이고 대륙별 비중으로 보시면 아시아, 중남미, 동유럽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 다음 넘어가고요. 수강생 수도 비슷합니다. 사회과학. 그런데 이제 아시아에서 강좌 1개 강좌당 수강생 수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시아 비중이 상당히 높은 걸로 보실 수 있고요. 한국학이 한국학 강좌가 8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스쿨이 한국어 강좌 아니냐라고 생각하시는데 주종은 한국학입니다. 한국 정치, 사회, 경제 이런 것들을 영어 또는 한국어로 강의하는 그런 강좌입니다. 다음 펠로십 사업은 2019년도를 보시면 저희가 이제 그 해외에서 이스쿨을 수강한 학생들을 초청하는 사업인데 코로나 전까지 한 해에 100여 명 정도를 초청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스쿨 주요 성과 관련해서는 자료에 있는 바와 같이 그 한국학 전공 설치 확대, 사회과학 등 강좌 분야 다양화, 또 VOD형 사업 신설 등이 있겠습니다. 이거 다 넘어가고요. 한국어 사업 관련해서는 저희가 그 VOD형 사업을 19년도에 신설을 해서 꾸준히 이제 국내 참여 대학들도 늘어왔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작년까지 올해 호남대도 들어왔고 작년까지 뭐 제주대 등이 추가가 됐고요. 그래서 지금 아시아 중남미 등의 그 한국어 강좌 신규 개설, 커리큘럼 컨설팅, 교원 자체 수급의 어려움 극복 이런 취지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시간 관계상 이제 변화와 앞으로의 비전 관련된 거를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재단에서는 작년 21년부터 그 이스쿨 2.0이라는 그 이니셔티브를 추진하고 있고 이제 5대 방향입니다. 그래서 이스쿨 사업 규모를 2020년 대비 앞으로 3년 동안 21년부터 3년까지 사업 규모를 2배로 확대하겠다. 달성이 쉽지 않은 목표이고요. 그런데 어쨌든 간에 목표는 좀 야심차게 세웠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 규모를 2배로 확대하는 과정 중에 있고 또 스몰 그랜트 사업 신설, 이스쿨 통계센터 구축, 통합 홍보, 온오프라인 연계성 강화 이런 방향성을 가지고 해서 목표는 저희가 지향하는 비전은 대한민국 대표 온라인 강의 한국학 강의 프로바이더가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추진 배경은 뭐 이미 다 알고 계시지만 이런 이스쿨 2.0 최근에 학계나 교육계 전반의 이러닝 확대 트렌드에 부응하겠다 이제 이런 것들이 주요 배경이고요. 재단이 30년간의 해외 100개 대학에 150개석의 한국학 교수직을 설치했는데 한국학 한국어 교수직을 설치했는데 연간 170억을 쓰고 있고 KF 한국학 사업의 그 차세대형 사업, 미래형 사업은 이스쿨 사업이다라는 이제 그런 전략적 판단이 있고요. 그래서 이 사업을 더 키워야겠다라는 생각으로 이제 이스쿨 2.0을 설정을 하고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쿨 사업 규모
이제 확대는 최근을 보시면 그 표에서 2020년도에 이제 기준 통계인 그 337개 강좌가 해외에서 수신되고 있는데 작년에 이제 그 2.0 첫 해인 작년에 559개 강좌를 수신을 했고 올해는 600개 강좌를 수신을 해서 이제 거의 목표에 한 상당히 따라왔다. 뭐 내년까지 해서 이거를 꼭 지금 뭐 거의 700개를 할 수 있겠다라고 장담은 못 드리지만 이제 그런 야심찬 목표를 가지고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다음 그것이 이제 양적인 측면이라면 조금 질적인 측면에 있어서는 스몰 그랜트 사업입니다. 이게 이제 2020년도까지는 없었는데 작년에 처음 시행을 했고 그래서 재단이 정한 어떤 그 촘촘한 가이드라인을 넘어서는 좀 무언가 더 창의적인, 더 현장 지향적인 그런 사업들이 우리 국내 발신대학과 해외 수신대학들은 있을 거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이제 이런 재량을 자율권을 주는 스몰 그랜트 사업을 신설을 했고요. 이런 뿔뿔이 사업을 통해서 사업의 시너지 효과를 높이고 그 소위 말하는 이스쿨 생태계를 더 튼튼하게 하려고 하는 그런 취지입니다. 그래서 그 도표에 보시면 서울대에서 이런 워크숍을 작년 7월에 아주 성공적으로 개최하셨고 또 이화여대에서 이스쿨 수강생 대상 영상제를 이 스몰 그랜트 사업의 일환으로 시행해 주셨고 한양대에서도 이런 사업을 연중 6회 개최하는 그런 성과가 있었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스쿨 통합 플랫폼인데요. 이 부분은 아직 좀 미진하긴 합니다. 저희가 당초 통합 LMS를 추진했지만 거기는 현실적으로 좀 어렵다라는 자문 의견들도 많이 있었고 해서 저희가 일단 작년에는 지난 11년간의 그 220개 대학에서 개설된 2,600개 강좌에 대한 세부 정보 DB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지금 이스쿨 통계센터로 작년에 구축 완료를 해서 공개를 이미 했었고요. 요거에 대해서는 이제 다양한 통계와 그래프로 조회가 되기 때문에 각 대학에서 또는 타겟 섭외하려고 하는 해외 대학들한테 홍보하시고 이렇게 하면 좀 좋은 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그 이스쿨 뭐 통합 홍보인데요. 그래서 홈페이지도 뭐 이미 리뉴얼을 했고 그래서 이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내 대학 또는 해외 대학을 섭외할 때 활용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끝으로 온오프라인 연계성 강화 관련해서는 이게 온라인 교육에 이제 일부 한계가 있다고 저희가 생각이 돼서 이런 것들을 더 질적으로 또는 그 강좌의 효율성을 높이고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서 그 오프라인 사업과 연계한다는 거고요. 이미 좀 시행하고 계십니다. 코로나 때문에 좀 어려운 점이 있었지만 그래서 저희는 이제 이 온오프라인 연계성 강화를 한 중요한 방향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끝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게 이스쿨 사업이 뭐 단순히 지원 사업도 아니고 재단이 혼자 기획해서 끌고 가는 것도 아니고 재단은 이제 큰 틀에 그 멍석을 깐 거라고 생각을 하고 주인공이고 플레이어는 국내 발신 대학들이고 또 해외 수신 대학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계속 재단에서는 이스쿨 사업은 더욱더 이스쿨 사업은 계속 창의적이고 유연하게 사업을 지원을 하고자 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실장님 발표 감사합니다. 2011년부터 11년간 해왔던 엄청난 일들을 딱 10분 만에 발표하시려니까 시간의 압박이 엄청난 것 같습니다. 간략하게 요약하면 그동안의 성과는 괄목상대였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 앞으로의 할 일들이 이 수요 증대가 아주 급격하게 되면서 산적해 있고 그에 대응하기 위해서 이스쿨 2.0 사업을 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요약이 되는 것 같습니다. 예, 뭐 이에 대한 뭐 질문이나 이것은 이따가 종합 토론 시간에 같이 하도록 하고요. 시간이 없기 때문에 다음으로 그 서울대학교 아시아연구소의 김종철 선임연구원께서 서울대학교 KF 글로벌 이스쿨 11년 성과와 과제라는 주제로 발제를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사진이 얼굴이. 네, 소개받은 아시아연구소의 김정철입니다. 네, 저희 서울대학교는 이제 이스쿨 사업 초기부터 그때 김병국 이사장님이 이니셔티브 그때 던지시고 그다음에 이제 그 당시 한국학 부장이셨던 최은선 부장님 그리고 김민정 차장님 당시에 셋이서 이렇게 이제 세 분들과 자주 만나면서 어떻게 이 사업을 시작해야 되느냐
그 온라인 교육이라는 것 자체가 그때는 뭐 녹화해서 하는 강의 외에는 실시간으로 이렇게 해야 된다고 하는데 사실은 굉장히 막막했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저희가 뭐 특히 팬데믹 이후에 그 줌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갖다가 모두가 친숙하게 사용하는 폼으로 돼 있지만은 당시에 폴리콤이라고 하는 그 장비를 갖다가 저희도 그때 알게 돼서 그거를 도입하면서 해외 현지에서도 그런 것들을 갖다 동시에 동일한 장비를 갖다 사용해서 서로가 접속을 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좀 번거롭고 어려운 상황이었었는데 지난 11년 동안 굉장히 많이 성장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 과정 속에 있어서 저희도 굉장히 많은 것들을 이제 재단 분들과 협의하면서 새로운 모델을 만들어 갔고요. 그 내용들을 갖다가 제가 간략히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 내용 자체가 저희가 했던 히스토리를 갖다 그냥 대다수가 쓴 거기 때문에 아마 많은 내용이 반복될 것 같아서 간략히 어떤 부분들은 생략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2011년부터 지난 11년 동안 올해도 물론 하고 있죠. 서울대학교에서는 아시아 연구소가 이제 주관이 돼서 모든 것을 갖다가 운영하고 있고 교수진 현재까지 저희가 카운트를 해보면은 38분이 참여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학부 대학원생 대상의 영어, 한국어로 강의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처음부터 저희의 이제 어떤 그 한국학이라는 게 비교적 관점에서의 인문학, 특히 사회과학 강의를 중심으로 하고 작년부터 이제 한국어 강의를 시작을 했습니다. 현재까지 13개국 22개 대학에 121개 강의를 개설을 했고요. 이게 작년까지의 이제 계산 결과고 한 3,000명, 3,100명 정도가 저희 강의를 갖다가 수강한 거로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이 재단에서 제공하는 4단계에 따라서 모든 과정을 갖다 밟으면서 저희가 진행을 해왔는데 사실은 이렇게 이스쿨 프로그램이 오래 지속될지 몰랐습니다. 저희는 처음에 한 3년 아니면 많아야 10년 정도 하고 이제 그만둘까 생각을 이제 재단 분들하고도 얘기를 했었었는데 4단계도 가고 점점 커진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목표가 처음에는 그랬습니다. 그래서 해외 파트너 대학에서의 독자적이고 지속 가능한 글로벌 한국학 프로그램의 구성과 운영 여기까지 끝나는 겁니다. 그런데 현재도 계속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도 목표를 새로 세우면서 이 4단계에 있어서는 그렇다면은 글로벌 한국학이라고 하는 이런 것들을 갖다가 어떻게 해외 대학들과의 시너지를 하면서 좀 더 키워 나갈 수 있을까? 오늘 저희하고 계속 오랜 파트너십을 유지해 오셨던 그 튜빙엔 대학의 이유재 교수님 와 계시지만은 아마 좋은 이해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11년 동안 같이 일했던 대학들이고요. 이렇게 저희가 뭐 아시아 그리고 유럽 시차가 한 8시간 정도 되는 데까지 저희가 강의를 해 왔었습니다. 초기에는 이제 남미라든가 12시간 넘는 쪽도 시도를 뭐 이야기는 됐었었는데 도저히 맞지가 않아서 하지를 못했고요. 그래서 저희 보시면은 뭐 강의가 변화한 걸 11년 동안 보여드리고 있는데 뭐 자세한 내용들은 아마 자료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재미있는 거는 저희가 이제 4단계를 겪으면서 4단계는 물론 지금 진행 중입니다만 이제 동남아가 과거에 1단계, 2단계에 있어서는 동북아와 러시아가 좀 중심된 강의가 많이 열렸다고 한다면은 동남아 지역으로 많이 옮겨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인도라든가 새로운 지역으로도 강의를 넓히려고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의 내용들은 저희가 1단계에서 목표로 했던 것들, 이 당시에는 이제 한국학 수요조사와 ICT를 갖다 이용한 교육 모델을 어떻게 만드느냐 그런 거에서 처음 많은 그 시도를 했었습니다. 사실은 청와대 같은 경우에는 저희 학생들 전체가 움직여서 같이 공동 클래스를 하는 실험도 했었었고요. 뭐 여러 가지 이제 사진 자료들을 보시면은 이렇게 좀 많이 움직이면서 해외 학생들도 초청도 했었었고, 뭐 2단계 여기에 있어서는 이제 어떤 운영을 위한 기반을 마련해야겠다 이걸 목표로 해서 2단계에서는 한 30개 정도 강의를 열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진행하는 이제 사진들을 갖다가 보여드리고요. 학술 회의도 했습니다. 그래서 베트남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한국 학과와 이제 교내의 다른 학과들과 연계를 해서 국제 학술 회의를 갖다가 이제 뭐 베트남에서도 하고 오른쪽은 파리에서 한 겁니다만 그런 식으로 저희가 했었었고, 저희가 이제 학교 안에서의 특정 학과가 아니라 한 11개 정도의
학과와 교내의 서울대학교 7개 단과대학이 참여하는 종합연구소이다 보니까 굉장히 많은 분들이 오셔서 다양한 학술 행사를 갖다가 해외와도 쉽게 기획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3단계에 있어서도 이제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사진을 보여드리면서 넘어가고요. 펠로우십이 이제 본격화되면서 학생들이 많이 찾아왔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해외에 나갔을 때 저희가 오프라인 프로그램을 좀 강조를 많이 했었었는데 튜빙엔 대학과 지금 보르도 대학의 선생님들이 가실 때는 뭐 그냥 학생들 만나는 것 정도가 아니라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제 한국에 관심을 갖고 찾아올 수 있도록 저렇게 공개 행사식으로 모든 것들을 진행해 왔습니다. 뒤도 마찬가지로 이제 필리핀 대학과 하노이에서 했던 거고요. 아까 보여드렸던 대로 이제 다시 파리 대학들 그리고 베트남 대학과 국제 학술 회의 온라인 저희 세미나 같은 경우에도 이런 식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4단계에 있어서는 그래서 새로운 그 해외 대학에서의 글로벌 한국학의 성장 기반 마련이라고 하는 새로운 목표를 세우고 현재 진행해 가고 있습니다. 이제 평가 과제입니다. 뭐 굉장히 앞에 분 이 실장님께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양적인 성장은 굉장히 저희가 성공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질적 심화에는 굉장히 한계가 있고 제가 시간이 든다고 한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드렸으면 좋을 것 같은데 간략히 말씀드리면은 저희가 이제 강의를 한다고 할 때 오전 아니면 조금 전 오후 세션에서 얘기가 나왔지만은 한국학 연구라는 거하고 한국학 교육이라는 거하고 그래서 스칼라냐 학생이냐 여기에 따라 구분이 되는데 사실은 연구는 연구자들이 합니다. 대부분 이제 박사학위 받으신 분들이 연구를 진행하는 경우가 많고 교육이라고 할 때 학부 교육에 이스쿨이 치중되는 게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표준 교과목에 대한 수요가 계속 있고 새롭게 한국학을 시작한 학교들이 있기 때문에 그쪽의 요구에 맞춰서 계속 강의를 갖다가 반복되는 강의, 유사한 강의를 제공하는 것도 좀 사실 그 수요도 충분히 제공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나 이제 그 중간에 대학원 과정이라고 하는 그 부분 이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게 연구와 표준 교과목을 넘어서는 아니면은 숫자가 아니라 그 정말로 관심 있는 학생들을 갖다 대상으로 해서 굉장히 많은 시간과 노력을 들여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그렇다면 그 이스쿨이라는 것을 통해서 충족시켜낼 수 있을까? 이 부분이 하나 이스쿨에 있어서 고민해야 될 지점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온라인 강좌 실시간 뭐 약점과 어려움은 다들 아실 거고요. 여기 그리고 성공을 위한 요인도 그렇고 새로운 가능성은 있습니다. 코로나 이후로 저희가 온라인 액세스라고 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수월해졌기 때문에 그 다양한 지역 그리고 아프리카라든가 예를 들어서 과거에 인프라 때문에 접촉하지 못했었던 그런 학교들이 있어서 굉장히 수월하게 저희가 접근을 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도 지난 2년 동안에 새로운 지역으로 굉장히 많은 강의를 열었고요. 그리고 그렇게 되다 보니까 저희가 일방적인 강의랑 공동 강의 외에도 현지 교수들과의 굉장한 이 회의 같은 것들을 줌을 통해서 자유롭게 할 수 있기 때문에 말씀드린 대로 인도의 이제 그 크라이스트 대학에 있어서의 대학원 경제학 강의라든가 인도네시아의 정치학 강의 같은 경우에는 아예 선생님들이 공동의 교과목을 개발을 해서 반반의 티칭을 나눠서 하는 식으로 새로운 모델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질적 심화를 위한 방법이 저희도 고민 중인데 그 이제 프린스턴 대학은 1월달에 텀이 있다고 해서 J텀이라는 걸 활용을 해서 저희가 집중 강의를 한다라든가 하이델버그 대학 같은 경우에 있어서도 그 단기 집중 강의를 할 수 있는 기회를 갖다가 저희가 좀 만들어 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이게 이스쿨 사업에 저희가 시도하는 새로운 모델로서 생각될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그리고 이 강의로 포괄되지는 못하는 내용들에 대해서는 말씀해주신 스몰 그랜트 사업이라는 그런 이제 새로운 실험을 할 수 있는 그 펀드가 있기 때문에 그걸 통해서 몇 가지 저희가 작년 같은 경우에 해외 파트너들과의 어떤 실험들을 했고요. 더 나아가서는 이제 저희가 과제 제안을 드린다고 한다면은 아까 말씀드린 중간층에 있어서 연구와 교육의 어떤 중첩되는 부분을 갖다가 해결해야 되는 그런 문제, 논문 지도 같은 것들을 갖다 저희가 하면 좋을 텐데 어떤 식으로 그걸 만들어낼 수 있을지 참 저희가 고민입니다. 그리고 저희는 한국학 표준 교과목을 갖다가 공동 개발을 하려고 유럽 대학들과 몇 차례 시도를 했었습니다. 그러나 이게 저희가 결국에는 성공스럽지 못했는데요. 그래서 교과서를 쓴다는 것 자체는 어렵다는 판단을 했고 오히려 다른 많은 그 본과 학문들에서 하는 것처럼 한국학 관련 표준 어떤 리더
기존에 나와 있는 글들을 묶어서 이거를 몇 년마다 리뉴해 주는 식으로 한다고 하면은 굉장히 많은 학교들에 있어서 이거를 갖다가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KF에서도 새로운 플랫폼을 만드신다고 하지만 통계뿐만 아니라 저희가 이제 미디어 자료실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저희가 만들어서 액세스를 하게 한다고 한다면은 한꺼번에 많은 자료들을 갖다 각자 모으지 않고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는 거대한 어떤 리소스 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했습니다. 시간이 다 지나서 우선 여기까지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김정철 연구님 감사합니다. 예, 다시 한번 박수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11년 동안 실시간으로 이렇게 수업을 운영해서 3,000명 이상의 그런 실전을 냈다는 건 참 대단한 것 같습니다. 이 국내 대학의 강의실하고 해외 대학의 강의실을 연결한다는 것이 이게 말처럼 쉬운 게 아닌데 정말 대단한 일을 하신 것 같습니다. 역시 원조 대학인 만큼 그동안 아주 깊고 넓게 이렇게 다양하게 추진하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거기에서 사업을 추진하면서 당연히 나오게 되는 아쉬움들이 있죠. 그래서 그런 아쉬움들을 발신대학으로서 고충도 토로해 주셨고 그걸 아쉬움을 이제 해결하기 위한 여러 가지 사업들, 아이디어들을 다각도로 지금 모색하고 검토하고 계신다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예, 여기까지는 국내 해외 연계형 중심으로 이제 말씀을 해주신 건데요. 지역적인 한계 또 시차에 또 한계가 있어서 새롭게 그 해외 컨소시엄 관련된 사업들을 추진해 왔습니다. 예, 그래서 입장에서 한번 또 발표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그 미시간대 유영주 교수님께서 Big Ten Academic Alliance Korean Studies eSchool이라는 주제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미시간대 유영주입니다. 저는 준비를 영어로 했고요. 죄송하지만 영어로 발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So before I start, 시작하기에 앞서 곽노진 교수님께 감사드립니다. 본 발표 자료를 준비해 주셨고요. 곽 교수님께서 본 발표를 해주시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12월에 본 한국학 포럼 이 계획이 되었을 때에 12월 달에 진행해 주시기로 하셨는데 다른 학교로 가시게 되었고 제가 남센터 한국학 센터의 이제 디렉터가 되었기 때문에 제가 이제 발표를 하게 되었습니다. 곽 교수님께서 정말 큰 일을 해주셨는데 제가 제 그 난자리가 느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중입니다. Big Ten Academic Alliance (BTAA에) 대해서 이제 좀 말씀을 드리면은요, 2011년, 2012년도쯤에 이 KF 한국학 e스쿨이 이제 진행되었을 때에 저희 미시간 대학이 가장 처음으로 이제 컨소시엄에 참여를 하였고요. 한 10년 정도 진행이 되었습니다. 저희가 이러한 e스쿨에 참여하게 된 동기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몇 가지를 말씀을 드리면은요. 이 강좌에 대한 수요가 있었고 그다음에 또 각 캠퍼스마다 이 필요가 굉장히 다르다라는 것을 느낄 수 있었는데 그래서 이러한 서로 이 차이점을 극복하고 연계를 할 경우에 모두에게 도움이 될 것이다라고 생각이 되었죠. 빅텐이라고 하는 용어는 북미에 있는 대학들에게는 친숙한 용어이지만 한국에 계시는 분들은 친숙하지 않으실 수 있는데요. 빅텐이라고 얘기할 때에 이 빅텐이라고 하는 것은 중서부에 있는 대학들의 축구, 이 미식축구의 얼라이언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 이 대학의 총장보다 이 미식축구의 이 코치가 더 연봉이 높습니다. 그래서 저희 이 빅텐은 사실 이렇게 미식축구 얼라이언스에서 출발을 했다라고 말 수 있고요. 그래서 이것을 따르고 있는데요. 저희가 이 컨소시엄을 처음에 시작했을 때에
이미 수립되어 있는 유용한 플랫폼이 있었습니다. 이 빅10 대학들은 이미 강좌를 이제 공유하는 플랫폼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행정적으로 봤을 때에 많은 난제들을 극복할 수 있었습니다. 이미 존재하고 있는 플랫폼을 활용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요. 2012년, 2013년도에 저희는 미시간 대학교 그리고 미시간 주립대학교와 함께 저희가 파일럿 프로젝트를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미시간 유니버시티가 이제 강좌를 제공을 하고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미시간 주립대학의 경우에는 아직 한국학 강좌가 없었습니다. 수요는 있었지만요. 그러다가 BTAA가 더 확대가 되었고요. 그래서 이제는 10개 대학 이상이 되었습니다. 2014년, 16년이 되었을 때에 저희가 중서부가 아닌 대학들이 포함이 되었습니다. 러커스 대학, 네브라스카 주에 있는 대학인데요. 그리고 앞으로 UCLA 그리고 USC도 빅10에 이제 참여를 할 것으로 생각이 되며 이는 정말 판도를 바꾸게 될 것입니다. USC와 UCLA의 경우에는 아시다시피 이 한국학 프로그램이 역사도 길고 아주 굉장히 훌륭한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습니다. 남센터에서는 저희가 한국국제교류재단의 재원을 지원받아 코디네이션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수신 대학들과 이제 파트너십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강좌를 공유하는 클러스터가 있고요. 용어는 조금 혼돈스러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호스트 캠퍼스라고 하는 것은 이 보내는 즉 발신 대학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홈 캠퍼스가 수신 대학들입니다. 그래서 두 개의 수신 대학들이 한 개의 발신 대학의 강좌를 듣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 개의 대학이 연결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동기화되어 있으며 또 하이브리드 방식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 발신 대학에 방문을 할 수 있습니다. 2012년, 13년도에는요, 이제 초기의 모습인데요. 코로나 이전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제 실시간으로 동시에 이 강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 커다란 이제 화면을 가지고 이 강의실에 들어와야 했었고요. 카메라가 연결이 되어 있었으며 이런 장비들을 많이 이제 강의실에 가지고 와야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 수신 대학들은 이제 버추얼 방식으로 이제 수신을 하는 것이었고요. 발신 캠퍼스에 있는 학생들은 직접 대면 수업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학생들 간에 좀 불평등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형평성이 없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발신 대학의 경우에 참여하고 있는 학생들은 이제 직접적인 면대면의 어떠한 지원을 받는다라면은 이런 수신 대학들의 경우에는 그것이 잘 되지 않았죠. 그래서 이 수신 대학들의 경우 이 발신 대학을 이제 방문할 수 있도록 한다던가 했었습니다. 그러나 이것도 뭐 한 학기 정도밖에 되지 않았는데요. 그러다가 갑자기 이제 줌 수업이라는 것을 통해서 이 불평등의 문제가 해소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학습의 경험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만 다른 문제들이 야기되고 있죠. 지금 미시간 주립대학교의 원격 교실의 모습입니다. 그럼 좀 빠르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은 우수 논문 그리고 이 우수 논문 오찬 이런 것들이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호스트 캠퍼스와 홈 캠퍼스의 학생들이 이런 우수 논문 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연례 교수진들의 회의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 연례 회의를 통해서 어느 캠퍼스에서 어떠한 강좌가 진행될 것인지를 상의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간의 어떤 숫자적으로 본 실적 모습입니다. 숫자가 나와 있지가 않네요. 네, 실제 숫자가 아니라 표준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200에서 300명 정도입니다. 다음에 영향인데요. 한국학 수강생들이 늘어났습니다. 저희 초기에 이런 e스쿨 프로젝트에 참여하면서 저희가 걱정했던 것은요. 서로 대학들의 강좌가 줄어들게 되지 않을까 수강생들이 라는 걱정이 있었습니다. 만약에 이렇게 버추얼 방식으로 온라인으로 제공을 할 경우에는 이렇게 됨으로써 오히려 한국학 교수진을 채용하지 않게 되는 상황이 발생하실까라고 걱정을 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온라인을 통해서 다른 캠퍼스에서 이 한국학 강의에 대한 이 수요가 충족되기 때문이죠. 그러나 이러한 영향은 오히려 없었습니다. 오히려 모든 기관들의 긍정적인 영향이 있었고요. 오히려 한국학 교수진들, 강사진들에 대한 채용은 늘어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주 긍정적인 영향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봄 프로그램에서 또 다른 요소들 보면은 BTAA를 통해서 숫자가 지금 나와 있지 않는데요. 그래서 해외에 이제 장학금을 받는 것입니다. 저희도 4단계를 이제 진행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개의 e스쿨에 대한 제안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이러한 강좌에 대한 접근을 유지하면서 또한 연구와 그 다음에 강좌에 대한 이 시너지를 이룩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협업을 통한 또 기회를 모색하고자 합니다. 저희가 지금까지의 경험을 말씀을 드리면은요, 참여한 모든 분들에게 굉장히 긍정적인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4단계로 이 프로그램을 혁신을 어떻게 해야 될까를 고민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저희의 툴킷에 줌이라고 하는 것이 포함이 되었는데 그럼 이것을 어떻게 활용을 할 것인가를 더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초기에 겪었던 문제들을 이 줌이라는 플랫폼을 통해서 극복을 하려고 하는데요.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이제 타겟팅을 제대로 해서 좀 더 대면의 요소를 필요로 하는 강좌의 경우 좀 더 자원을 배분할 수 있을까라는 것을 고민합니다. 왜냐하면 다른 부분들의 경우에는 이제 줌을 통해서 표준화하고 추가적인 투자를 필요로 하지 않는 부분들은 좀 표준화를 하면서 동시에 좀 더 투자를 해야 되는 대면이 필요한 부분들까지 이렇게 구분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네, 발제 감사합니다. 2012년부터 10년간 이제 진행해 온 프로그램이고, 근데 한국학의 강좌가 수요가 증대된 데 비해서 캠퍼스에서 그것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어떤 전문성이나 이런 것들의 차이가 있어. 그것을 전문성을 공유하는 차원에서 아마 시작하신 것 같습니다. 아마 이런 것이 결국은 한국학의 어떤 질적 성장을 도모하는 데 크게 기여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긍정적 영향이 많았다는 점, 그래서 그걸 바탕으로 해서 새로운 환경이 왔기 때문에 그런 새로운 환경에서 어떻게 그간의 문제점 같은 것을 혁신할 것인가를 고민하고 계신다는 그런 내용이었던 것 같습니다. 예, 미국에서의 이제 이 컨소시엄에 대한 발표였는데요. 그럼 유럽 지역에서는 어떻게 또 이것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튜빙겐 대학의 이유재 교수님께서 CBS KF e스쿨 컨소시엄 for Korean Studies라는 주제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튜빙겐에서 작년부터 시작한 CBS KF e스쿨 컨소시엄 for Korean Studies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2010년에 튜빙겐에 부임돼서 갔는데요. 한국학과를 완전히 새로 만들고 학사 프로그램 그리고 석사 프로그램도 새로 만들어야 되는 입장이 있었어요. 그래서 뭐 상상하실 수 있겠지만 교원은 부족하고
학생들은 이제 천천히 밀려 들어오고 했을 때 이 교원이 부족해서 어떻게 이 수업이나 강좌를 채울 수 있을까 고민하고 있었는데요. 그때 마침 그 코리아 파운데이션에서 이스쿨을 시작한다고 그래서 발빠르게 서울대하고 협력해서 이스쿨을 진행하게 됐습니다. 2012년부터. 제가 그때 생각하기에는 우리가 교원이 부족하고 한국에는 교원이 풍부하고 우리는 그 강좌도 없으니까 한국에서 수입하면 되겠다. 그런데 무료로 수입하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했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좀 개발 원조적인 사고가 제가 의식인지 무의식인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강하게 있었는 것 같고 여기 중간에 있는 분이 박태균 선생님인데 우리가 도울 수 있는 데는 도와야지 하면서 흔쾌히 이 프로그램을 시작하셨습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한테 이스쿨이 장점이 된 것은 우선 우리가 학생 수를 한 20명으로 제한을 했습니다. 코리아 파운데이션에서는 다다익선이라고 학생이 많으면 많을수록 우리에게 좋다 그랬는데 저희는 20명 넘으면 이게 원거리고 대면도 아니고 수업의 질이 확실히 떨어지지 않을까 해서 20명으로 제한을 했고 지금까지도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런데 생각보다가 그 수업이 집중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고 그리고 현지 방문할 때 또 대면으로 학생들하고 만날 수 있어서 지금까지 굉장히 좋은 경험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2012년 우리가 박태균 선생님 수업 투 코리아 수업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지금까지 작년까지 받은 그 강좌들을 좀 리스트했는데 지난 10년 동안의 이 경험이 저에게는 굉장히 긍정적인 경험이었고 여기서 굉장히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다음에 추진하는 게 이 경험을 바탕으로 이루어졌다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 프로그램하고 관련돼서는 저희는 뭐 전적으로 만족하는데 딱 하나의 아쉬움이 있다면 KF 이스쿨에서 매년 제공하는 이스쿨 우수 학생 서머스쿨이 있는데 거기에는 한국학과 튜빙엔 한국학과 학생이 한 번도 참여하지 못했다. 네, 그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꼭 그전 학기에 이스쿨에 참여한 학생만 되고 그리고 그 사이에 한국에 와 있는 학생은 참여할 수 없고 뭐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매우 아쉽다. 네, 여러 번 이야기했지만 이 자리에서 다시 합니다. 그래서 이런 긍정적인 경험을 바탕으로 작년에 새로운 것을 이제 시작하게 됐는데요. 유럽의 대학들이 지금까지 지난 10년, 20년, 최근 한 20년 사이에 국제화와 지구화라는 그 흐름 내에서 대학들이 굉장히 많이 밖으로 나갔어요. 특히 아시아 쪽에 새로운 파트너들을 많이 구하고 협력 관계를 구축했는데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이 왜 유럽의 그 많은 대학들끼리의 관계가 수백 년 동안 구축되어 있는데 이것을 우리가 소홀히 하느냐, 이것을 우리가 좀 더 강화할 필요가 있지 않겠냐 하는 제안을 했어요. 그래서 그걸 바탕으로 대학들이 조금 더 전략적인 파트너들을 형성해서 하나의 네트워크를 만들었으면 좋겠다 하는 제안을 했고 튜빙엔 대학에서는 처음에는 한 7개 대학인데 지금은 10개 대학으로 좀 확장됐어요. 하고 협력 관계를 구축을 해서 하나의 네트워크를 형성했는데 그 이름을 CVIS라고 했고 European Civic University라는 타이틀을 줬습니다. 거기에 뭐 이렇게 마드리드 대학, 엑스마세이, 로마, 사피엔사, 아테네, 부카레스트,
스톡홀m, 브뤼셀, 튜빙엔 그리고 이제 최근에 잘츠부르크와 글라스고가 합류했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목표는 유럽 대학 내에서 교육과 연구 및 혁신에 대한 장기적인 전략을 좀 공유를 하고 유럽 대학 간 캠퍼스라는 것을 좀 만들어 보자. 그리고 새로운 교육 및 이동성 모델을 좀 설계해서 학생들이 그 유럽 내에서 이동하는 것을 좀 장려하자. 2022년까지 한 10% 그리고 25년까지 50%라는 목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기 학생 이동이 이제 유럽 내에서 좀 장려하자는 게 우선적인 목표이긴 하지만 사실은 이 대학들이 연구 대학들이기 때문에 유럽의 연구재단이라든지 다양한 방법으로 공동의 연구 주제까지 구축을 할 수 있으면 좋겠다고 하는 것이었고, 그리고 궁극적으로 공동 학위까지 개발할 수 있으면 좋겠다고 하는 게 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CBS를 시작한다고 했을 때, 이거 우리 한국학에게도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되겠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때 한 7개 대학 중에서 한국학이 프로그램으로 제공될, 학위 과정으로 제공되는 대학을 살펴보니까 한 5개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유럽의 한국학은 어떠냐면 정교수가 1명 이상인 대학이 극히 드뭅니다. 그래서 저는 원맨 아니면 원우먼 인스티튜션이라고 부르는데, 이 주로 대학들이 국립대학이고 정교수 TO가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교원 수를 늘리는 게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는데, 반면 학생 수는 최근 10년 동안 상당히 지금 급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순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했을 때, 이 작은 대학들이 서로 협력하여서 상대의 그 부족함을 보완하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한 거죠. 각 대학의 정교수가 1명 아니면 2명 이렇게 있는데, 이 1명이 커버할 수 있는 연구 영역이 굉장히 제한적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가 조선시대 유교 전문가라고 하면 내가 한국 전쟁 전문가가 되기는 힘들죠. 예. 그래서 그리고 우리 대학에 뭐 전근대, 오늘 오전에도 덩컨 선생님 그런 말씀을 하셨지만, 전근대에 누구를 고용을 해야 되는데 고용할 사람이 없는 것도 있지만 고용할 자리도 없는 거죠. 그래서 이럴 경우 다른 대학하고 합쳐서 공동으로 이걸 협력해 나가면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스톡홀m 대학의 존야 호이슬라 선생님은 조선시대 문학도 하지만 북한학도 하고, 동베를린에서 교육을 받았고, 냉전 시기에 상트페터스부르크에서, 그때는 레닌그라드에서 교육을 받았고, 안토니에타 보너 선생은 로마에서 인류학, 한국 인류학에 전공하시고, 김혜경 선생님은 통번역 및 문학을 하시고, 디아나 육셀 선생은 북학에서 유교 사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다들 전공 분야가 다른 사람들이 하나의 좀 팀을 이루어서 학생들을 공동으로 교육시키면 좋겠다 하는 게 기반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지금 뭐 중소규모의 어떤 한국학들에 좀 집중을 하고 연구 및 교육에 있어서 이 다양한 부분을 약점으로 볼 것이 아니고 강점으로 이렇게 좀 전환시키면 좋겠다 하고 학생 교류를 지금 장려하려고 합니다. 우리의 그 원칙은, 그래서 한국에서 가지고 있는 KF의 e스쿨하고는 좀 다른 점이, 제가 앞에 들어가면서 그 개발 원조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추진하는 것은 평등한 관계에서 협력, 동반자 이런 거라고 보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한 대학에서 강좌를 제공하면 2개의 다른 대학이, 타 대학이 참여해서 전체 3개 대학이 한 강좌에 참여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름에는
우리가 썸머스쿨을 제공해서 거기에는 대학원생들이 각 대학마다 5명이 모여서 25명이 오고 각 대학마다 교수들이 2명씩 모여서 학생들을 집중적으로 대학원 과정에서 지도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유럽의 대학들이 그 장점이 다양성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게 또 문제이기도 하죠. 악마는 디테일이 있다고 서로 잘 아는 것 같았는데 학점 인정부터 시작해서 구체적인 그 작업에 들어가니까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깊은 의사소통이 필요하고 앞으로 만족할 만한 환경을 위해서는 진짜 협상의 필요도 많이 필요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이거는 우리가 지금 지난 해 그러니까 2021년, 22년 동안 한 그 프로그램인데 각 대학에서 하나의 강좌를 제공하면 전체 5개의 강좌가 되고 우리가 5개 대학이니까 3개 대학에 각 하나에 참여하게 되면 한 15개 강좌가 제공되는 거고 여름 서머스쿨을 하나 해서 16개가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교수님 발표 감사합니다. 그 CBS라는 게 유럽의 어떤 새로운 하나의 트렌드인 것 같습니다. 거기에 또 이스쿨의 경험을 결합시키는 어떤 교수님의 아이디어가 빛나는 그런 프로그램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학생 수요는 증대하는데 교원의 어떤 증오는 억제되어 있는 그런 환경에서 학문적 전문성과 다양성을 공유하는 좋은 프로그램입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좋은 발표 감사드립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가자마자 대학의 수라이 아궁 노로 교수님께서 KF eSchool and Online Education at Korean Department 가자마자 유니버시티라는 주제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안녕하세요. Good afternoon everyone. 제가 준비한 발표 너무 좀 많아가지고 제가 빨리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영어로 준비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미국과 유럽과는 상황이 다릅니다. 저희는 컨소시엄은 없습니다. I'm sorry, I'm going to English. So I started my 네, 제가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e스쿨에 참여했던 학생들에게 물어봤는데요. 그들이 했던 답변입니다. 예, 주간 쪽지 시험과 중간 기말 시험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았고 수업 중 졸게 되었다. 또 연결 상태가 좋지 않았다. 영어를 완벽하게 이해하기가 어려웠다라고 얘기를 하였습니다. 이제 이 영어가 어렵지 않을 줄 알았는데 한국의 근현대사 그리고 한국의 문화들을 이제 영어로 수업을 듣다 보니까 내용이 상당히 어려워서 따라가기가 힘들기도 하였다라고 학생들이 답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만족했는가라고 질문했을 때 다행히 학생들의 60%가 만족했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32%가 괜찮았다라고 얘기했고요. 몇몇의 학생들이 이제 불만족을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한국에 대해서 더 많이 이해했다라고 많은 학생들이 답변을 하였습니다. 그런 다음에 계속 이 클래스, 이 스쿨을 계속해서 듣게 될 경우에 어떤 것을 배우기를 원하는가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역사 이런 것을 배우기를 원하였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한국의 역사에 대해서 또 수업이 진행이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문학에 대해서도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데요. 한국의 소설과 또 문학인데요. 서울대학교에서 이런 문학을 강의해 주시는 강사가 있습니다. 작년부터 그래서 한국 문학을 전문으로 강의를 해주시는 강사분이 계십니다. 그리고 노란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심리학 그리고 또한 이 종교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학생들이 배우기를 원하였습니다. 그리고 정치에 대해서도 배우기를 원하고 있었습니다. 이 정치와 관련된 강좌는 없었습니다. 주로 이제 문화, 그리고 또 한국어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저희는 2018년 가을 학기부터 한국 외국어대학교와 이런 수업을 진행을 하였고요. 한국어로 되어 있는 수업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영어로 되어 있는 수업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처음에 이제 수업에 대해서 이것이 영어로 진행될 것이다, 한국어로 진행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강의 소개에 기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것을 통해서 배워가지고요. 이후에는 이제 기재를 하고 있습니다. 60명의 학생들이 이제 참여를 하였고요. 그 다음에 한국 문학의 경우에는 호치민 외국어 정보대학교와 함께 진행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고급 한국어 수업이 김 교수님께서 진행을 해주셨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시네요. 그리고 이 수업은 한류와 글로벌 팝컬처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상당히 도움이 많이 되었는데요. 7명의 이 강사분들이 계시는데요. 만약에 저희가 이 KF e스쿨이 없었다라면 이런 수업들을 계속 진행을 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조금 어떤 문제점들이 있었는지를 보시면은요. 이제 시차 2시간 이 정도 차이가 문제가 아니라요. 저희가 수업 개강이 달랐습니다. 뭐 어떤 국가는 개강이 8월 중순이고 또 한국 같은 경우에는 9월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뭐 수업을 2, 3주 먼저 시작을 한다던가 해야 했었습니다. But 어쩔 수 없이 we don't have problem with that. 그러나 그것이 문제가 되지는 않았습니다. 어차피 이제 한 학기 내내 수업이 되니까요. 그 다음에 종강도 그런데 다르다라는 시점이 다르다라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그리고 또한 성적 입력을 해야 되는데요. 성적 입력을 하고 좀 기다려야 됩니다. 그 종강 날짜가 다르기 때문에요. 그리고 이제 줌이 없었을 때에는 이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학생들이 지적했던 문제점으로서 이제 오디오가 잡음이 있다, 뭐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화상 회의를 더 이상 사용하지 않고 이제는 줌 플랫폼을 사용하고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이런 KF e스쿨을 통해서 이 온라인 수업에 대해서 정말 준비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직접 방문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교수님들이 저희 학교에 직접 방문을 하게 되면은 학생들이 이분이 우리 교수님이구나 라고는 것을 알게 되면은 조금 더 이 수업에 대해서 애착을 갖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교수님들께서 뭐 베트남을 방문을 하거나 뭐 할 경우에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셨을 때 활동도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논문 심사도 지도도 해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홈커밍 데이도 온라인으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KF 이제 이 클래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온라인 수업에 이제 추가적으로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온라인 클래스와 이 클래스가 계속해서 이어져 나가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학생들이 어떤 것을 이제 좋아하고 좋아하지 않는지를 말씀을 드리면은요, 이제 연결 상태가 좋지 않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안 좋아가지고 그래서 they protested. Well, 연결 상태가 좋지 않은 것에 대해서 이제 좀 불만이 있는 학생들이 있었습니다. 아마도 지방에 있는 대학이 더 그랬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2시간 강의가 이제 좀 긴 시간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교수가 과제를 상세하게 설명을 하고 또 여러 가지 그 PPT를 수업이 끝난 다음에 볼 수 있는 것이 좋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현재 있는 그 교수가 한국에 대해서 가르치지 못하는 그런 부분을 커버를 해서 좋다라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한국 문화 이런 것들에 대해서 또 직접적으로 들을 수 있고 또 역사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배울 수 있어서 좋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조금 강조를 하고 싶은 부분이 여기 나와 있는데요. 사실 이 수업 시간에서 하고 있는 활동은 저희가 하고 있는 활동의 일부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희가 직접 학생들을 대면으로 만날 수가 없었죠. 지난 2년 동안. 그래서 온라인으로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한국에 대해서 이제 알아가기 위해서 온라인에 있는 여러 가지 정보를 활용할 것을 권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수업들이 온라인으로 진행을 한다고 해서 저희가 등록금을 할인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 팬데믹 이후 중퇴하는 학생들이 또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학생들한테 얘기를 했었습니다. 이 온라인 수업이 있는데 직접 학교에 갈 필요도 없고 기숙사비도 들지 않는다. 그래서 학교를 중퇴하지 말고 계속해서 수업을 다녀라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물론 올해 이제 저희가 대면 수업을 재개하다 보면은 중퇴하는 학생들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가 온라인 수업을 계속 제공을 하다 보면은 이렇게 중퇴하는 학생들의 숫자가 줄어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저희에게 있어서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교수가 한꺼번에 이제 40명의 그 학생들을 가르치려고 하면은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한국어 또 온라인 수업을 통해서 많은 학생들이 수업을 들을 수 있겠죠. 그래서 저희가 이제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는 대면 수업을 60%, 온라인 수업을 40%로 진행을 하려고 계획을 세웠습니다. 저희가 팬데믹 이전으로 돌아갈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한국의 그 고등학교 선생님들도 저희 학교에 초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선생님들한테 이제 한국 문화나 또 한국어에 대한 그런 강좌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등학교 교사를 위한 이런 한국어학 연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또 한국어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요. 저희가 대학교뿐만 아니라 그 외에 있는 교육기관과도 또 협력을 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 한국어학원 협회 모임도 또 저희가 지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에 오기 전에 한국어를 배우고자 하는 학생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한국 문화나 또 한국에서의 그런 에티켓 이런 것들에 대해서 배우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코로나 팬데믹 이후 이러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또 더 많은 교육 강좌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네, 그리고 저희가 이제 서머스쿨에 대한 얘기를 이유재 교수님께서 해주셨는데요. 저희도 또 서머스쿨을 진행을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제 숙명여자대학교와 함께 저희가 이제 파트너십을 구축했습니다. 그래서 한국의대와 숙명여대와 파트너십을 구축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스쿨을 통해서 학생들한테 더 많은 선택 과목을 제공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희 정부 같은 경우에는요, 정부 방침에 따라서 20학점은 학교 밖에서 이수하도록 장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이스쿨 프로그램을 저희가 환영하는 바입니다. 이스쿨 프로그램을 통해서 저희가 기존에 제공하지 못했던 강좌를 학생들에게 제공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네, 그러면 이것으로 발표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노을 교수님.
고민들도 또 토로해 주신 것 같습니다. 예, KF에 바라는 바가 아주 많으신 것 같습니다. 예, 이렇게 해서 오늘 5분의 발제를 모두 잘 들었습니다. 예, 오늘 고생해 주신 5분 발제자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제 저희 종합 토론 시간인데요. 시간이 매우 제한적이지만 조금 시간 오버하더라도 조금 더 논의를 할 수 있는 만큼 해보겠습니다. 먼저 그 발제하신 교수님들, 선생님들 중에서 혹시 서로 간에 이렇게 질문하고 답변하실 내용 있으시면 먼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효재 교수님. 예. 유영주 선생님께 질문하고 싶은데 아까 그 통계를 보니까 강자 수하고 학생 수를 봤을 때 학생 수가 강자 수의 한 20배 정도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한 코스에 평균적으로 한 20명 정도 듣는지 네, 그게 궁금합니다. 예, 맞습니다. 예, 아주 간단하게 답변하셨습니다. 제가 추가적으로 질문한다면 그러면 KF에서 거기에 대해서 만족을 하는지 어떻게 거기에 대해서 저항을 할 수 있었는지. 아니 저는 제가 이제 이 담당을 한 지가 얼마 안 돼가지고요. 사실은 그 고민은 제가 안 해도 되는 그런 입장에서 워낙 저 전임이셨던 선생님이 수완이 좋으셔가지고 잘 현명하게 해결하시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KF가 양적 성과만을 바라는 기관은 아닌 것 같다는 그런 생각도 있지 않겠습니까, 실장님? 네. 강제로 좀 소환된 것 같은. 그러니까는 저희도 양적 성과로 평가받는 기관이긴 해서 그런 거를 이제 말씀을 드리긴 하는데 또 저희가 어떤 특별한 사정을 말씀하시고 하면 비교적 유연하게 저희가 수용을 해왔던 것 같아요. 네, 저희가 이제 아무래도 교수님들이 파트너로 하는 기관이다 보니까 그냥 행정만 위주로 해서는 안 되겠다 이제 이런 생각은 있었고요. 마이크를 든 김에 제가 간단히 짧게만 좀 그 KF에 대한 얘기들이 몇 번 나왔기 때문에 그 교수님들 말씀하실 때 그 이스쿨 서머스쿨 펠로우십 그거는 저희도 하고 싶어서 안달이 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코로나만 좀 안정화되면 네, 내년 올해는 올해도 사실은 감사하고 그거와 관련돼서 아까 김지현 교수님 말씀하시기도 했지만 저희가 사실은 이스쿨 국제 컨퍼런스라는 걸 한번 2020년도에 하려고 기획을 했었어요. 코로나 때문에 못하고 국내 대학끼리만 워크숍을 했는데 그게 이제 그런 겁니다. 국내 발신 오늘은 좀 약간 소규모고요. 국내 발신 대학들 전체 또 해외 수신 대학들 전체는 아니어도 상당수가 다 모여서 컨퍼런스를 하면서 그 지금 노호로 교수님 말씀하신 그런 현장의 의견을 더 많이 들어보자. 이제 그런 것을 코로나가 좋아지면 기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유영주 교수님 아까 손 들려다가. 저는 이제 요즘 고민을 하는 여러 가지 고민 중에 하나가 어쨌든 학생들이 교수님, 강사님한테서도 많이 배우지만 클래스룸 안에서 이루어지는 서로에게 배우는 그런 많은 내용들이 줌 그 상황에서는 이제 다 그런 맥락들이 다 사라져 버리니까 그게 너무 아쉽고요. 어떻게 그런 학생들 간의 교류와 코-티칭 컬래보레이션 이런 체험을 이 온라인 버추얼 포맷에서도 그 취지를 살리는 방법이 없을까 이런 거에 대해서 좀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 영원한 숙제인 것 같습니다. 예, 또 혹시 질문 예 없으시면 객석에 계신 청중 여러분께 한 마이크를 드려보고 싶습니다. 혹시 질문하실 분? 예,
예, 안녕하십니까. 중앙대학교 정치국제학과의 장혜영입니다. 예, 2011년부터 서울대랑 같이 런칭 멤버로 지금까지 KF e스쿨 4단계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세션 2, 세션 3 일부러 와서 보면서 이제 제가 뭘 더 개선해야 하는가라고 하는 부분들을 많이 배우려고 사실은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해 주셨었던 여러 부분들 정말 공감을 하고, 그래서 관련해서 아까 수신대학에서 오신 교수님께서 얘기해 주신 부분을 이제 저도 이제 베트남과 몽골과 대만을 지금 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수신대학에 대한 부분들을 좀 중심으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시작하기 전에 잠시 여담으로 빅텐과 팩트허브가 지금 무언가 콜라보레이션을 하고 있다는 걸 굉장히 놀랐습니다. 저는 팩트허브 출신이라서요. 빅텐과는 영원한 라이벌이라서 예, 그래서 빅텐에서 지금 이렇게 새로운 부분들로 빅 콜라보레이션을 한다라고 하는 부분이 굉장히 반갑습니다. 빅텐이 돈이 됩니다. 네, 팩13는 요즘 돈이 안 되고요. 네, 그래서 팩트허브가 좀 좀 어렵습니다. 예, 그래서 그중 학교 하나 출신이어가지고요. 예, 가장 많은 고민을 하고 있는 부분들이 사실은 코로나 이후에 많은 수신 학교들의 가장 큰 요구이기도 하고 저희들이 하기 어려운 부분이 오프라인 수업을 어떻게 연계하느냐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뭐 이미 올해는 뭐 정말 어렵고요. 근데 내년에도 이 오프라인 수업을 좀 더 확대하기 위해서 저희들도 지속적으로 요청을 드리고 있는데 뭐 돈이죠. 예산이 가장 큰 문제가 되는데 얼마만큼의 예산들이 오프라인에 대해서 좀 더 지원이 가능한가라고 하는 부분들이 KF가 좀 더 고민을 해주시면 정말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말 그대로 스킨십이 정말 중요하거든요. 스킨십 다음으로 움직여질 수 있는 것이 신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유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온라인 버추얼 랜드에서 과연 얼마만큼의 신뢰와 얼마만큼의 스킨십이 가능할 것인가라고 하는 부분은 저희들이 메타버스를 아무리 활용한다라고 해도 그 정도의 부분은 안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은 뭐 KF에서도 영원한 숙제이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발신하고 있는 학교에서도 영원한 숙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지난번에 2020년에서도 그 말씀을 잠시 드렸었는데요. 그 플랫폼과 관련된 부분이요. KF가 공통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플랫폼을 개발해 주십사라고 하는 부분을 말씀을 드렸거든요. 각 학교마다 지금 사용을 하고 있는 플랫폼들은 존재합니다. 학생들 사이에서 중앙대 같은 경우는 이클래스라고 하는 부분들을 사용하기도 하고요. 미국에서는 터닝인 프로그램 같은 부분들을 활용을 하는데 이 부분이 코리아 파운데이션에서 공통적으로 코리아 파운데이션에 지금 발신하고 있는 대학들이 활용할 수 있는 그 온라인 플랫폼을 개발을 해주시면 학교가 가지고 있는 부담이 좀 줄어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도 학교에 계속 요청을 해보거든요. 이 프로그램을 저희들도 이쪽에 사용할 수 있는가. 그런데 뭐 일종의 서버 과부하 부분도 있고 기타 등등 여러 부분들로 인해서 실질적으로 학교에서 사용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2020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었던 것처럼 코리아 파운데이션에서 공통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온라인 플랫폼을 개발을 해주시면 지금 학교들이 사용할 때 훨씬 부담이 적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 부분은 아까 서울대에서 발표를 해주신 부분에서 전적으로 공감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리더입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유사한 과목들에게 활용할 수 있는 리더의 그런 개발이라기보다는 이런 부분을 잘 편집을 해서 코리아 파운데이션에서 출간하는 리더들, 예를 들어서 한국 사회인문이든 한국 문화 등이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코리아 파운데이션의 저작권을 가지고 출간하는 그러한 교재들이 있다면 훨씬 더 좀 저희들이 활용하는데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 게 지금까지 제가 받아왔었던 수신대학들의 요청의 중요 부분이었습니다. 여러 가지로 고생 많으셨고 감사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질문이라기보다는 요구 같습니다. 혹시 실장님께서 해주실 말씀? 이 부분, 그럴까요? 예, 황영 교수님. 예. 지난 10월 달로 9월 말로 코트디부아르 펠릭스 우프에부아니 대학교를 떠난 황영 교수입니다. 저도 질문이라기보다는 좀 코멘트에 가까운데 저희 경우는 우프에부아니 대학교가 수신대학이었습니다. 이런저런 여러 가지를 좀 코멘트도 하고 해서 좀 공유를 하고 싶은 생각으로 마이크를 들었습니다.
저희는 이제 이스쿨을 코로나 때문에 택했고 제일 아쉬웠던 거는 뭐 디테일은 얘기는 할 수 없겠지만 실시간으로 좀 한국어를 했으면 좋겠는데 우리 그 이스쿨에서 제공되는 수업들이 모두 다 VOD 형태였기 때문에 학생들이 이제 특히 초급부터 가나다라부터 배워야 되는 학생들의 입장에서 특별히 좀 동기부여에 어려움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실시간형과 VOD형이 어쩌면은 그 뒤바뀌어야 되는 것은 아닌가 그런 생각이 조금 들기도 했습니다. 다양한 조합이 가능하겠지만 한국 어학이 오히려 실시간으로 그리고 사회과학이라든지 어떤 전문성이 높은 그런 것이 오히려 VOD형으로 가는 것이 어쩌면은 독자들의 그 집중력을 높일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이 아닐까도 싶습니다. 이상적인 것은 어느 쪽이든 어느 언어이든 아니면은 인문 사회과학이든 무엇이든 간에 실시간과 VOD가 좀 더 조화롭게 균형을 이루는 게 바람직하지 않는가 생각이 됩니다. 하이브리드에 대해서는 늘 우리에게 이 현재 이스쿨이 당면한 혹은 당면하게 될 질문들에 대해서 어쩌면 이 문제를 숙고할 수 있는 생각해 볼 수 있는 이제 키워드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질문을 하이브리드를 좀 더 이제 들어가 보면 수업을 온오프로 나누는 건지 예를 들어서 12주 수업이라면 6주는 온에서 하고 6주는 오프에서 하는 게 인지 물론 이제 이건 극단적인 예입니다. 아니면은 6주를 온라인에 맞는 활동을 하고 6주는 오프라인에 맞는 활동을 하는 게 하이브리드인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저라면은 수업을 6주 만에 그러니까 컨텐츠를 제공하는 것은 온라인에서 6주 동안 집중적으로 하고 나머지 6주 동안은 토론을 하고 서로 경험을 하고 케어를 하고 그런 어떤 스킨십이 필요한 것들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런 것도 이제 어쩌면은 하이브리드가 의미가 있지 않을까 이제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이스쿨 우리 서울대 사례 또 발표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우리 이광철 시장님 발표를 해주셨을 때 문득 든 생각이 이스쿨 2.0 버전을 생각하고 계시고 또 한국학의 그 최대 프로바이더의 플랫폼으로서의 KF를 생각하신다면 최대의 경쟁자는 유튜브가 될 거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이제 KF가 가지고 있는 어떤 기관으로의 성격, 외교부 산하의 어떤 공공기관이고 한국학을 대학 차원에서 하고 있는 수준의 어떤 주어진 프레임워크가 가지고 있는 제약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학이 이스쿨을 통해서 발전하는 것이 제가 볼 때 이게 굉장히 미래지향적이라고 생각하고 제가 그 이유 때문에 제가 이분과에 오게 된 이유가 되고요. 그래서 한국학 사업이 그 온라인 형태로 제공되는 것에 대해서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스쿨이 만약 2.0 나아가 3.0, 4.0으로 간다 그러면 어떻게 외연을 확장하고 내용의 질적인 심도를 깊게 할 것인가라는 데 대해서 좀 심사숙고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제가 이 부분에 그 관심을 가지게 된 아주 일화가 하나 있는데 코로나가 터지자마자 이제 우리 학생들 중에 2명이 시골로 부모님에 의해서 소환당해서 아주 먼 시골로 인터넷이 잘 안 되는 곳으로 이제 가서 줌으로 수업을 했는데 한 학생이 늘 따라오는 자기 동생이 있었습니다. 17살짜리 동생이 끝까지 그 수업을 받고 있는 형 뒤에서 얼쩡얼쩡거리면서 15주를 저와 같이 수업을 했는데 마지막에 너 재미있었냐 어떻게 되냐 그러니까 자기는 17살인데 너무 재미있었다. 그래서 결국 그래서 이제 컨텐츠가 어떻게 제공되느냐가 핵심 문제가 아닌가라고 하는 것을 그때 좀 깨달았습니다. 그 경험으로부터 이제 이스쿨에 대해서 저희가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지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제 지금 기술적으로 볼 때는 제가 이스쿨의 그 미래의 모습은 어쩌면 만약에 정말 KF가 그 중심 센터가 되는 그런 비전을 가지고 있다면 이 클라우드에 모여질 것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분명한 컨버징한 어떤 테크놀로지컬리 컨버징한 그런 내용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때 되면은
대상자를 어디까지 확장할 것인지, 그다음에 내용을 어떻게 제공할 것인지에 대해서 집중화와 분권화의 조화가 대단히 중요한 과제가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제가 그 발견을 하고 또 경험을 한 것은 아프리카에서 코로나 시대에 제일 가장 중요한 그러니까 온라인 학교, 중고등학교든 초등학교든 대학이든 간에 아프리카의 동부든 서부든 간에 가장 중요한 미디어는 워츠업이었습니다. 사실은 워츠업을 통해서 수업하고, 심지어 중학생들도 워츠업을 통해서 수업하고 워츠업을 통해서 자료를 제시받고 숙제를 받고 숙제를 제출하고 등등의 한 것이죠. 물론 질적으로 양적으로는 제가 그것을 다 조사를 할 수 없지만, 또 하나의 저희가 코로나 시대에 아프리카에서 경험했던 것은 학생들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MZ 세대는 모바일 세대이고 이들에게 있어서 에듀케이션 플랫폼은 워츠업입니다. 사실은 아프리카에서는. 그러므로 이들이 만약에 다음 세대 이스쿨의 그 소비자들이 될 것이고 또 협력하는 사람들이 된다면 결국은 이 스쿨의 이 플랫폼을 제공하는 것은 확실히 모바일로 한 걸음 더 먼저 나가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너무 길어서 죄송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시간이 많이 지났지만 간단히 답변 좀 해주십시오. 그래서 저희가 지금 뭐 그 풀데이가 아니고 이제 분과 세션이어서 저희가 좀 시간이 부족해서 죄송한데 저도 빨리 일단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아까 이제 실시간 VOD형 저희가 구분이 돼 있죠. 실시간과 VOD형이 구분돼 있는데 저희는 사실은 이제 앞으로는 실시간과 VOD형이 경계가 허물어지고 융합되는 게 되게 될 것이고 그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은 합니다. 근데 그것이 실시간은 좀 약간 실시간형 대학들은 약간 한계가 있고 오히려 VOD형 대학들이 VOD형 플러스 실시간으로 접근해가고 있는 지금 현상이 나타나고 있어서 거기가 좋은 모델 케이스가 될 것 같고 실시간도 그렇게 일단은 생각이 되고요. 그거에 대해서 저희가 일단 오픈돼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서울대에서 또 그렇고 아까 중앙대 장혜영 교수님도 말씀하셨는데 그 서울대에서 공동 미디어 자료실이라는 말씀해 주셨잖아요.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 같아요. 그래서 대학 간의 협력에서 이런 공동으로 한다는 것이 굉장히 어렵다고 제가 들었습니다만은 좋은 리더십과 또 재단은 서포트할 의지가 있고 또 잘 협의가 돼서 어떤 성과가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하나 드리고요. 또 그 아까 중앙대에서 말씀하신 것 중에 오프라인 수업 어디까지 확대를 허용할 것인가 이런 비슷한 말씀 주셨는데 지금 고민이 되는데 저희가 어쨌든 간에 이스쿨 그 2.0의 온오프라인 연계성 강화를 했고 근데 하여간 그 범위에 대해서는 나중에 지금 시간 관계상 좀 나중에 하고요. 그 플랫폼은 아마 LMS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사실은 2020년도에 저희가 굉장히 그 통합 LMS 이스쿨 자체 통합 LMS를 추진하면서 자문도 많이 받고 했는데 결론적으로는 이게 당장 어렵겠다라는 판단을 했었고 대부분의 대학들은 대학 자체 LMS 사용을 선호하신 게 좀 있었고요. 그래서 우리가 KF 이스쿨 통합 LMS를 개발했다 하더라도 강요하기는 좀 어려운 각 대학들의 사용을 하지만 그 자체 LMS 대학 자체 LMS보다 이스쿨 통합 LMS를 선호하는 대학들이 얼마나 있는지 지금 저희가 조사해가지고 그 대학들만을 위한 통합 LMS 개발 필요성이 있는지 좀 검토를 해봐야겠다 생각은 들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예, 뭐 더 많은 질문이 있으시겠지만 과 학생이 직접 만나서 어떤 학생의 그 성장을 유도하는 그런 아주 고유한 그 의미가 있고 온라인 교육은 제가 늘 쓰는 말이지만 상상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돼서 이 둘이 결합하는 것이 궁극적인 우리의 가는 방향이 아닐까 싶고 거기에 우리 KF의 이스쿨이 아주 좋은 지렛대 역할을 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이런 꿈을 가져보면서 오늘 세션 3의 3분과 발표를 이걸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소개해 주신 모든 교수님들 그리고 참석해 주신 청중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